최준, 과연 임시정부의 그 엄청난 자금을 댔다는 이 최준, 그 집안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경주 최부자댁의 시조가 된 인물은요, 쭉 올라가면요, 정무공 최진립 선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최진립 선생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 양란을 거치면서 의병장도 했고요. 나라에 공을 굉장히 많이 세우세요. 네.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면 국가에서 뭘 줄까요? 땅을 주죠. 네. 땅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공을 계속 쌓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땅 같은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모아진 이런 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확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대 최동량이라는 분입니다. 예, 사실 이 최동량 이분이 이제 그 부를 늘렸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를 쌓으면서 한 300년 동안 이 부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농업이었던 거네요, 결국. 뭐, 왜냐면 조선이라는 사회가 네. 농업 사회니까 부를 증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집만 이렇게 부자가 된 그죠? 이유가 있나요? 자, 지금부터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에 가훈이 있습니다. 6개의 육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육훈을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나씩 볼 텐데 보시면 네. 와 감동입니다. 진짜. 한 줄 한 줄이 뭐 뼈를 때리나 보네요. 맞습니다. 저 중에 하나쯤은 저희 집 가훈으로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걸 베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훈.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뭐야? 진사 이상. 그 출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의 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소과고요. 여기에 통과하면 두 번째가 대과를 봅니다. 소과는 합격하면요. 당시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이 대학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사 또는 생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과는 지금의 수능이고 대과는 공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반들의 목표는 공시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는 게 네.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가훈을 보면 진사까지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잣집이면은 교육을 지원해줄 돈도 충분했을 텐데 네. 나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 대과에 합격해서 정치인에 입문하는 순간 누구의 편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편이 될 수 있고 어느 편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쪽에 돈을 대고 어느 쪽에 돈을 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패가 망신될 수도 있고 맞아. 그런 집안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용을 지킬 수 있는 범위가 딱 진사까지였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졸업하되 행정고시는 보지 마라. 맞습니다. 근데 진짜 현명하다. 네, 그러니까 딱 양반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명예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의 명예를 취하지 마라. 야, 이게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리미트를 거는 집이 실제로 있네요. 두 번째 가훈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용과 절제의 미덕이 담겨져 있는데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갖지 마라. 네, 이게 진짜 플렉스다. 맞아, 멋있다. 네. 딱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상은. 그러니까 와 이거 좀 절제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격이다, 진짜. 그렇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근데 그런 너무 대단한 내용이구나. 건 아무리 그렇게 가훈을 해놨어도 분명히 안 지킬 누구 수도 하나 그냥 있는데 그걸 다, 11회에서 다 지켜왔다라는 맞아. 게 되게 계속 지켜주고 근데 이게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말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상생 경제로 이어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석 거기까지만 딱 가지면 그 나머지 돈들은 소장료를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돈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소작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소작인들의 소장료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소작인들 역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작인들 그 동네 전체가 그 지역 그렇죠, 전체가 흥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생경제의 어떤 그 법칙을 지금 너무 보여주고 있는 훌륭하다. 것이죠. 만약 부족할 때는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가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훈은 뭐가 있냐면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왜지? 예. 흉년기에는 정말 땅들이 싸게 나오고 사람들이 다 힘들 때잖아요. 왜 지금도 경기 안 좋을 때 아파트 경매
땅 경매 이거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 경매가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씩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나죠. 네. 그렇죠. 오죽하면 내놨겠어. 맞습니다. 오죽하면 내놨겠어. 그러니까요. 생명인데. 그 최부자 댁은 그런 땅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와, 오 마이 갓. 존경스러워. 분명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긁어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사는 순간 돈 버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 집의 가훈이에요. 진짜 좋으시다. 그거로 인해서 인심을 또 얻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로서 흉년기에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들의 땅을 취하는 것은 이건 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소작인들이 진짜 최진사 저 최부잣집 농사일은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니까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진짜 하셨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소 밀치고 제가 콧뚜레 하고 어깨에다가 그냥 그 정도로 준비하고. 인심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돈 안 썼을 것 같아요? 자린고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돈 펑펑 씁니다. 어디에 했어요? 돈 엄청 씁니다. 자, 다음 가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훈인데요. 이 네 번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과객이 뭐예요? 가다가 들르는 거예요. 누구 오시면 돼요. 최부자 때 가시면 밥하고 잠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까? 네네네. 조선시대 예전 때는 영화 그런 게 같은데 있었죠. 보면 그냥 잔치집에도 이렇게 가서 네, 밥도 맞아요. 얻어 사랑방 먹고. 같은 데 모시잖아. 맞아. 그러네. 옛날에는 이게 밥상을 네. 단독으로 받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상이 있잖아요. 반상. 반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상이 몇 개가 있냐면 500개가 있습니다. 와. 어느 사람이나 오든지 항상 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심이 좋으면 사람들이 야 최부자 댁은 정말 최고다. 야, 이게 진짜 부가 뭔지를. 그러네. 스웩이다 스웩.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가훈은 이것도 정말 참 가슴을 좀 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훈인데요.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백리면 엄청나지 않아요? 40km. 40kg예요? 예, 경주가 그냥 다시 근데 그 당시 경주가 다 경주 최부자 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을 일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 너무나도 이게 정말 이 집안의 어떤 책임을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거기 그 상징적 증거가 하나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쌀통 있잖아요. 네. 그 쌀통을 그 대문 있죠. 네. 대문 문 밖에다 내놔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 퍼가라고? 근데 퍼가는데 쌀 대문 안이 아니라 쌀 대문 밖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그래? 자 보세요. 대문 안쪽에 쌀통이 있으면 들어와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러하니 눈치 보는 사람.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 자신의 그 아픈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울컥했어요. 죄송, 진짜 사례가 들렸어. 감동하다가. 그러니까 맞아.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셨구나. 네. 그래서 정말 그 쌀통의 위치가 대문 밖에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그 자신의 아픈 사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그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 집안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지켜왔던 겁니다. 자, 마지막 6훈입니다. 자, 마지막 6훈은 뭐냐면요. 시집온 며느리들은 무명 옷을 3년 동안 입어라. 무명옷이라고 하면은 어떤 옷인 거예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얀색? 네, 하얀색. 평범한 그냥 백성들이 입는 옷. 네. 그거 무조건 3년 동안. 기본적으로 부잣집 하면은 어떤 비단. 옷이 비단 옷이잖아요. 네. 금지입니다. 3년간? 네. 왜요? 멋있다. 이건 뭐냐면 백성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 속에 의해서 부자가 된 거지 우리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체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사람이라면 또 자기 돈에 애착도 생기면서 또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욕심을 아예 뛰어넘으신 거잖아요. 전 사실은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이 집안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의 팁이자 노하우라니까. 재산을 그냥 갑자기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분들은 알고 계신 거죠. 요즘이라면 최부잣집 돈의 법칙, 최부잣집 그 재테크 노하우 이런 맞습니다.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겠다. 네. 맞습니다.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세기가 되면요. 이 당시가 밀란의 시대라 그래요. 정말 19세기는 이 조선시대 때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막 갖은 곳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고 막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그렇죠. 막 그냥 부잣집도 막 공격하고 막 태우고. 그랬을 텐데 이때 너무 놀라운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 농민들이 최부자 댁부터 지켜요. 우와, 감동. 왜냐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동. 와. 갚는구나. 부잣집들이 공격받을 때 농민들이 최부잣집을 둘러싸고 여기를 지키려고 밤낮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 감동이다. 맞아. 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정말 돈만 막 벌고 정말 자린고비처럼 했으면은 아마 이 19세기 때 최부자 댁은 약탈 무너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렇게 넉넉한 인심으로 맞아. 베풀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이 명성이 유지된 겁니다. 와. 아니, 사실 그 정말 훌륭한 대대손손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덕분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최준 선생님의 결단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숨쉬고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이 12대 만석군의 집안은 최준 그대로 끝납니다. 네? 자, 왜 끝났을지. 좀 불길하다. 왜지 뭐야? 불안하다. 좀 가문을 불길합니다. 어겼나? 시대적 배경. 300년 동안 이어졌던 최부잣집의 부가 끝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술국치. 경술국치입니다. 더 정말 가슴 짠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돈이 지금 독립운동 자금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수증이 없어요. 그치,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 그렇죠. 비밀리에 움직이는 그럼 자금이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책이 누구였냐면 아까 백산상회를 세운 분이 안희재 선생이세요. 네. 네. 그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계속 임시정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희재 선생이 광복도 되기 전에 돌아가세요. 아이고야. 어떡해. 자, 이제 네. 이 돈이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이 최준 선생을 만나러 옵니다. 우와. 만나러 와서 네. 그때 독립운동 자금 장부를 열어요. 있었구나. 그걸 여는데 그 장부를 최준 선생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정말 잘 쓰셨나 보다. 그 중간에서 그 자금을 운반했던 백산 안희지 선생이 자신이 주었던 돈에서 10원 하나 깨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 감동이야. 최준 선생이 백산 미안하대. 나는 그래도 한 반만이라도 가면 난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조금 의심을 하셨구나. 왜냐면 사람이니까. 너무 험한 길을 통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만이라도 가면 내가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박. 어떻게 이렇게 10원 하나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정말 미안하오 라고 하면서 그 백산의 묘가 있는 곳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했던 그 장면이 나와요. 와, 이거 모든 분들이 다 너무 대단하신 맞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너무 부끄러운 게 네. 이분들의 이름을 이제서야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게 맞아. 되다니 이게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요. 독립투사 분들만큼이나 소중한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모습이 드는데 중요한 건 광복이 되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킬포다. 왜냐면 언제 광복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킵을 해놓은 자금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가고 있었는데 네. 광복이 된 거예요. 와. 자, 이제 그러면 광복도 됐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네. 광복 부자로 이후에는 사실 수 뭘 있잖아요. 하셨어요? 아니, 그 나라에서도 개국공신으로 정말 훌륭하게 지원해드리고 기념했어야 되는데 그거 왜 다시 그걸 못했지? 또 자금도 돌려드리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광복되었을 때 이 최준 선생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은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몫이다. 라고 하면서 이 뒷사람들에 대한 교육 사업에 남은 모든 재산을 다 기증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거, 정말 놀라운 거. 자신의 자식들한테는요,
1원 하나 상속하지 않으세요. 너무 진짜 뭉클하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최준 선생을 통해서 12대 그 최부자 댁의 그 경제는 끝났지만 네. 아마 그 이후로 그 최부자 댁이 쌓았던 그 명예,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그게 그분들의 유산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너무 이렇게 감동받으면 그러니까요. 큰일이 몸에 무리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요즘 정말 돈 하면서 정말 이 부와 돈을 그저 쫓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 돈과 부를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한번 관조할 수 있는 그 여유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상의 전환으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12대에 이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그분들의 팁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